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유지연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감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가는 이중섭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중섭 작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미술책 50쪽에 처음으로 이중섭 작가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작가와 작품을 소개를 해주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마음에 드는 미술가나 작품을 조사해 와서 우리 이번 단원이 끝날 때쯤에 수행평가에 같이 친구들에게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주는 편지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글쓰기 공책에다가 여기 있는 이중섭 작가의 작품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와서 한번 글로 간단하게 적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중섭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작가는 평남의 평원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어떤 부부의 지도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이중섭 작가가 살았던 시대는요, 선생님이 그 전에도 소개해줬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이중섭은 일본이랑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랑 교류가 많았겠죠. 그래서 1935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의 자유로운 미술 작품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작품으로 주제가 가장 크게 말이 되는 것은 4개입니다. 그래서 소, 아이들, 가족, 낙원과 현실이 그 4가지 큰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주제를 보면서 이중섭의 작품 3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중섭 작품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입니다. 소는 이중섭이 가장 사랑한 주제인데요. 소 그림은 이중섭 일생에 걸쳐서 한 번도 중단이 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중에 점점점 나이가 들어갔을 때까지도 이중섭은 소를 꾸준히 그렸습니다. 이게 이중섭 작품 중에 대표적인 소 작품들인데요. 소가 아주 세밀하게 속눈썹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털 한 올 한 올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소의 역동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소 그림을 그리는 연도를 한번 선생님이랑 볼게요. 1953년이나 1952년에서 4년은 일제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을 시기예요. 그래서 이중섭은 소 그림에서 우리나라인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그리워했던 우리 한국, 또 지금 혼란스러운 한국, 전쟁이 될 것 같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을 소의 역동성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힘찬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투영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서의 이중섭이 사랑한 주제입니다. 이중섭은 처음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화가를 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뭔가 경제 활동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만났던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을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 여러 명을 뭔가 같이 키워내기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첫 번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남은 아이들도 여기 한국에서 뭔가 키우기 어려워지니까
원래 아내의 조국이었던 일본으로 아이들과 아내를 같이 보내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 이중섭은 굉장히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을 살아있는 모습도 그리지만 뭔가 천국에 있는 모습처럼 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첫 번째 아이가 많이 그리웠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가족을 설명할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가족들을 다 일본으로 보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족들이 그리웠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중섭은 가족들을 아주 사랑해서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자 약간 구심점으로 삼았는데 이 모든 걸 다 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립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가족이랑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그릴 때는 무언가 밝고 희망찬 색채도 있지만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던 마음 아픈 그런 감상도 여기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과 위에 소개했던 작품은 가족과 비둘기라는 작품이고 여기는 길 떠나는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제목에서 가족과 비둘기, 가족이랑 뭔가 희망이 있는 비둘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어울려진 모습이랑 길을 떠나는 이라는 제목이 붙은 가족의 색감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중섭의 희망, 낙원과 현실인데요. 여기도 낙원과 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뭔가 낙원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아이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모습이 이 가족과 비둘기에 또 투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현실을 보면 무언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마음도 가끔씩은 그림에 나타났겠죠. 가족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낙원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떨어져 있는 슬픈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4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중섭의 작품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또 그 작품이 왜 기억에 남는지 우리 한번 생활 글쓰기 공책에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처음에 선생님 말했다시피 이번 3단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이 작품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게 될 거예요. 그때 활용해도 좋으니 여기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운 작가나 작품을 소개해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른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이 참고한 문헌은 여기 있는 이중섭 작가의 편지와 그림들이나 이중섭이라는 책이나 아름다운 사랑 이중섭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직접 읽어보아도 좋아요. 여기에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선생님이 소개해주지 않은 작품에서도 한번 이중섭 작가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작가와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이어서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